at least 99.9% of them have gone to zero already against Bitcoin. So it won't be long before the rest go to zero as well. I don't see a compelling value accrual narrative for any of the altcoins. Their narratives are novelty, flash in the pan, short term, and you can get marketing behind it for a while. But after a while, the supply keeps going up, and eventually the demand can't keep up, and then the tokens crash. 여기 알트코인의 가격은 결국 0에 수렴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사이페딘 아모스입니다. 그는 요르단 출신 경제학자이자 비트코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 더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은 사피에딘 아모스가 말하는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사라지고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총 2100만 개로 블록체인 알고리즘으로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추가 발행은 비트코인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조차 마음대로 발행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심지어 채굴 보상은 약 4년마다 반감기를 통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점점 상승하고 가격은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직선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의 기울기가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공급량은 점점 줄어들고 수요는 더 빨리 늘기 때문에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10명이었다가 4년 뒤 1000명으로 늘게 되면 네트워크 트래픽은 100배로 늘게 됩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채굴량은 반감기를 통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가격 상승률의 기울기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의 지갑수의 증가, 온체인 활동량 증가, 글로벌 투자 기관들의 비트코인 채택 등이 더해지면서 이러한 수요는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은행의 부실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책 리스크도 없어 글로벌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알트코인은 추가 발행이 무제한으로 가능하고 이 발행량이 정해졌더라도 공급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중 다오, 탈중앙화 자유조직을 채택한 코인들은 토큰의 총 공급량이나 발행 방식을 커뮤니티의 투표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다오가 스마트 컨트랙트와 거버넌스 토큰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인 것이죠. 과거 테라, 루나코인은 다오 투표를 통해 발행 및 소각 메커니즘을 여러 차례 바꾼 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투표를 통해 루나의 발행 환도를 확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루나와 테라코인은 99%의 폭락을 보이며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다오 투표를 통해 공급량을 늘려 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늘어날수록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는 거버넌스 코인의 보유 수량에 따라 입김이 세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수 고래에 의해 알트코인의 미래가 결정되고 조작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알트코인 중 소각을 계속하는 코인들도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시바이누의 경우 소각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는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하지만 소각 숫자를 보면 유통 물량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한 개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케팅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본격적인 소각 이슈가 나오는 24년 말 이후에 시바이누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재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발행을 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코인을 유통하게 됩니다. 이때 프라이빗 세일은 주로 기관들에게 대량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빗 세일 물량은 락업을 걸기 때문에 코인이 상장하고 나서 바로 팔 수는 없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대량의 락업 물량이 풀리고 이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와 코인을 팔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폭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 코인의 경우 대규모 프라이빗 세일 물량이 락업 해제가 되면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12월에 6,400만 개의 수익 토큰이 해제되었는데 이 물량 중 77%가
초기 기여자와 시리즈 A, 시리즈 B 투자자들의 물량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알트코인들의 락업 해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토큰 세일을 한 것이 아니라 채굴 방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세일 물량의 락업 해제에 대한 이슈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소성과 탈중앙성, 공급 투명성을 갖고 있는 자산은 비트코인이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비트코인의 특성 때문에 장기 보유 시 인플레이션을 회피하는 자산으로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전체 암호화폐 시총 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상승하면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22년 11월 55%를 바닥으로 2년 5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알트코인의 비중은 줄어들고 비트코인의 장악력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